안녕하십니까. OA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3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OA 실무 수강생 여러분들, 강의 런칭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사연이 좀 많아요.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우리 수업에 좀 진행하는 게 벌써 3주 차가 되었네요. 지금 서울 지역 또 우리 학교가 있는 인천 지역도 뭐 벚꽃이 한참 이제 남부지방으로부터 올라와서 여기저기 꽃들도 피고 또 생숭 해져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이런 또 전국적인 코로나 사태가 뭐 자다들 기미를 보이질 않는 바람에 뭐 집에 안에만 좀 웅크리고 있을 텐데 마스크를 끼시고 뭐 가까운데 산책 정도는 나가셔서 사회적 거리 운동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시면서 좀 계절도 좀 느끼시고 그리고 좀 답답한 마음들도 좀 풀면서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만간 또 보게 되겠지만 볼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강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겠지만 또 온라인 강의가 그다지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대면 강의에 비해서 않겠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잘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때가 오겠죠. 그때쯤 되게 되면 많이 더워지려나요? 자, 아무튼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수업 내용은 지난주 예고 드렸던 것과 같이 윈도우즈의 파일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들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뤄왔었던 것이니만큼 좀 충분히 숙달되어 있을 텐데 뭐 그렇다고 여학생들이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익숙하게 다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뿐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의 그런 어떤 기존에 가졌던 고정관념 또는 거기에 관련된 자신감 한번 깡그리 한번 뭉그러뜨려 보도록 하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그냥 스킬로만 되어지고 기본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 깊은 이해 같은 것들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파일이 무언지 그리고 파일의 기본적인 관리 방법과 그리고 또뭐 복사라든가 뭐 이런 잘라내기, 이동하기, 뭐 이런 새 폴더 만들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파일의 압축, 또 파일의 해제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파일을 다룰 때 어딘가로 뭐 들고 가야 된다든가 이동해야 될 때 필요한 저장하는 그 매체, 저장 매체에 대한 이해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단순하게 파일에 대한 그냥 아주 이론적인 얘기만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쓸 때 좀 기본 원리를 깊은 이해를 갖고 출발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스킬 메뉴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메뉴 누르면 돼요. 이런 수업은 컴퓨터 학원에서나 배우는 내용들이 되고 우리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니만큼 조금 더 다른 일반 사설 학원들보다는 깊은 어떤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을 무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차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일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컴퓨터에 대한 수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이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일단 그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로 시연을 해드리려면 조금 세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좀 늘렸다고 하는 이실을 짓고도 합니다. 자, 일단 봅시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죠. 파일이란 뭐냐? 파일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 자료들은 다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탐색기 화면을 올려 놓았는데 컴퓨터 화면에 이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으로 표시가 돼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지는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동영상 폴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 파일도 파일 형태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 파일도 파일로 되어져 있고, 그림도 파일로 되어져 있고, 동영상도 파일로 되어져 있고, 모든 게 다 파일화 되어져서 컴퓨터에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일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이, 인간이 확인이 가능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인 기본 단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탐색기 화면을 저기 언뜻 올려놨는데, 보세요. 전부 다 그림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폴더라든가 드라이브라든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 폴더라고 하는 거,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 바인더, 그죠? 클리어 파일이라 불리는, 또는 이렇게 녹색 또 누런색 종이로 되어져 있는 서류를 담는 이런 바인더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게 폴더라고 부르는 거다. 폴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 플라스틱 같은 도시락 같이 생긴 것은, 예, 드라이브, 이동식 드라이브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지금 보면은 탐색기 안에서, 이쪽인가요? 이쪽에서 지금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는 식으로 그 그림처럼 드라이브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지는 그런 단위들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고, 또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안에서 저장되는 장치 또는 폴더, 그 안에 것들은 전부 다 파일로 관리가 되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이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되어져서 사용자가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의 기본 단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컴퓨터에 저장되어지는 사용자가 가능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더 작은 단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컴퓨터 내부에서 컴퓨터의 파일로서 저장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 이름이 바로 비트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이 비트는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 사람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고, 우리는 파일로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그 파일보다 더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전원을 집어넣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전자기기이니까 이 전자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예는 바로 전구예요. 전구, 여기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두 개 그려놨는데, 하나는 불이 꺼져 있고 하나는 켜져 있습니다.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구가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몇 개죠? 불이 켜졌다, 그리고 불이 꺼졌다. 두 가지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 하나로서 우리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이진 숫자 0이냐 1이냐를 표시할 수 있겠죠. 1은 불이 켜졌었을 때, 0은 불이 꺼졌었을 때. 그럼 이 전구가 두 개가 진짜로 있다면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몇 개가 될까요? 두 개가 되나요? 네 가지가 되겠죠. 전부 다 불이 켜졌었을 때, 전부 다 불이 꺼졌었을 때, 그리고 한쪽에 불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한쪽에 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전구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러면 정보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가지수가 계속 많아지겠죠. 우리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우리 집적시킨다고 해요. Integrated Circuit. 그래서 IC, 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칩을 뭐 몇천 개, 몇만 개를 조그마한 기판 위에다가 이 전구를,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직접 축적시켜 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죠, 컴퓨터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집적되어져 있는 이 컴퓨터로 빠르게 뭔가 정보를 저장 또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반도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되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우리는 비트라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요. 이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입니다. 이진 숫자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데이터 용량을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처럼 전구에 불이 들어오냐, 불이 꺼지냐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자, 근데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파일인데 이거보다 좀 더 작지만 우리 육안으로서 확인이 가능한 단위가 있어요. 바로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이 바이트는 비트를 8개를 모아 놓으면 하나의 단위로서 처리를 해요. 1바이트. 그래서 8개의 비트를 1바이트로 환산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상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데 쓰이느냐? 주로 데이터의 크기, 용량을 사용하는 가장 최소 기본 단위가 됩니다. 보통 여기다가 우리 흔히 사용하는 용어 있죠. 킬로, 천을 의미해요. 킬로, 1킬로, 2킬로 할 때 그 킬로. 천. 그래서 여기 앞에 K를 붙여서 K바이트 하면 킬로바이트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킬로보다 또 1000배 큰 것을 우리 메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M. 그래서 메가바이트. 이건 100만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보다 또 1000배가 큰 것을 기가바이트라고 부르죠. 또 기가바이트보다 또 1000배 큰 것을 테라바이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뭐요? 데이터의 용량, 크기를 나타내어지는 기본 단위가 되는데 여기서 바이트는 8비트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 두 개의 단위가 비트와 바이트가 둘 다 B로 시작해요. 그래서 비트는 소문자 B로 표시를 하고요. 바이트는 대문자 B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원리를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각 비트 0이냐 1이냐의 그 8개의 비트를 모은다고 했는데 각각의 자릿수마다 0이냐 1이냐의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네, 요것들의 패턴이라 그럴까요?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2의 n승, 8승으로 하게 되면 256가지의 우리 패턴을 만들 수가 있죠. 가지수. 뭐 위에 나와 있는 저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1100, 1100 할 수도 있고 1100, 1101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수를 256가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하나의 약속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000001은 뭐 어떤 숫자 1이라고 합시다. 이런 약속. 000010은 숫자 2라고 합시다. 이런 약속. 그걸 이제 우리 ASCII 코드라고 부르는데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가령 11000001 요거는 소문자 A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000001은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이제 숫자를 컴퓨터에서 모니터 화면으로 불러올 때 우리 사람은 A자 소문자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컴퓨터에는 숫자로 이제 숫자로 저장이 되지만 사람은 그걸 A자로 불러다 쓸 수 있게 하죠.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게 ASCII 코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장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조금 더 좀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가 ASCII 코드 표입니다. A부터 Z까지 대문자 소문자 또 숫자 1부터 9까지, 0까지, 그리고 몇 개의 특수 문자들,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 표시,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렇게 각각의 이제 숫자가 딱 매칭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 ASCII 코드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의 약자인데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어떤 문자, 특수 문자, 또 숫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코드화 시켜놓은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들은 잘 보시면 어때요? 제가 지금 8자리라고 얘기했는데 11000001 7자리인데요. 네, 마지막 한 자리는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트로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사용하는 ASCII 코드는 128개의 문자, 숫자, 특수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용어를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커뮤니티 사이트를 좀 뒤져봤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인터넷 속도는 150 Mbps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 스마트폰에 나오는 인터넷 속도 측정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근데 150이라는 숫자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뒤에 붙어 있는 Mbps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해석할 거 아니에요. 자, 풀어서 보게 되면 메가 비트 per second의 약자입니다. 그럼 150 Mbps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에 ps는 per second 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메가비트는 비트 우리 아는 단어 나왔다. 메가 아는 단어 나왔죠. 그러니까 1500만 개, 15,000만 개군요. 15,000만 개의 비트를 초당 전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최소 단위인 거고 인간이 용량으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바이트로 다시 변환시켜 줘야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8.75 메가바이트 정도로 메가바이트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초당 18.75 메가바이트 여기 지금 제가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메가바이트입니다. 메가바이트로 전송할 수 있답니다.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여러분이 찍는 사진 한 장, 뭐 그게 한 2, 3메가 정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초에 사진을 한 10장 가까이, 10장 좀 안 되게 전송할 수 있는 속도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의 크기가 한 2, 3메가 정도 된다면 그거를 한 10장 정도를 초당 휙 전송할 수 있는 속도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BPS가 뭔지. 보통 통신에서, 인터넷 통신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기준 단위가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메가 또 기가 하는 그런 단위를 쓰고요. 뒤에 붙어 있는 비트. 근데 여기서는 비트를 쓰지 바이트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소문자 B가 여기 보이네요. 라고 해서 보여드린 사례입니다. 자,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단계. 비트가 몇 개가 모이면 단어가 된다? 무슨 뜻일까요?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그 다음 단계의 단위입니다. 워드는 이제 소문자, 대문자 같은 영문자들이 몇 개 모이면 단어가 되잖아요. 말 그대로 워드.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4개의 바이트를 모아서 워드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트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바이트는 1워드니까 곱하기 비트로 환산하면 8을 곱해주면 되겠죠. 복잡해요? 간단하죠? 우리 비트는 바이트로 환산할 때 8개로 비트를 모았을 때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이 1바이트를 4개 모으면은 1워드라는 단위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비트로 환산하면 8을 곱해주면 되죠. 4, 8에 32비트. 1워드는 32비트를 뜻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32비트? 아마 광고라든가 뭐 그런 데서 32비트니 64비트니 뭐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어떤 입력, 연산, 출력하는 어떤 단계를 넘어가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요. 이때 사람도 손의 크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어떤 물건의 그 용량이 있듯이 컴퓨터도 이런 한꺼번에 여기 입력에서 연산에서 출력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단위를 몇 개씩 사용할 건지를 미리 정해놓고
데이터를 옮깁니다. 근데 이게 커지면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컴퓨터 또는 PC, 컴퓨터, PC 같은 거죠.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 우리 전자기기, 정보기기들이 대부분 다 32비트, 예, 한 단위당 예, 4바이트씩 집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을 저장할 때 보통 쓰거나 읽을 때 컴퓨터는 예, 4바이트씩 쓰거나 읽거나 해요. 그래서 1워드씩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살짝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들이 점차 64비트씩, 그죠? 한꺼번에 요만큼씩 지웠다가 자료를 옮겨서 처리하느니 두 배씩 옮겨주면 훨씬 더 빠른 컴퓨터를 쓸 수 있을 테니까 윈도우즈 운영체제라든가 CPU 같은 것들은 요즘에는 64비트용들이 많이들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32비트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점차 이제 그것이 진화되어 가서 64비트 환경이 마련이 되어지게 되면 좀 더 빠른 그런 컴퓨터 환경을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64비트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32비트 환경이 좀 많이 넘어가지 못하는 거 보게 되면 컴퓨터 환경이 좀 더 빨리 기술 발전이 나아가더라도 뒤따라가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워드라고 하는 거 거기서 왔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읽기, 쓰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단계별 명칭을 좀 봅시다. 킬로바이트는 KB라고 표시를 하고요. 1킬로바이트, 즉 이제 숫자를 사용하니까 2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바이트는 1024배예요. 사실은. 그래서 1킬로바이트는 실제로는 1024. 왜냐하면 컴퓨터는 10진수를 사용하지 않고 2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0배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가 1024입니다. 그래서 1000배라고 직접 우리가 쓰질 않고요. 1024배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컴퓨터 상에서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1킬로바이트는 실제로는 1024바이트를 뜻하게 되고요. 메가바이트는 또 1킬로바이트에다가 1000배를 한 거니까 역시 또 똑같이 1000배 직접 똑같이 1000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0의 가장 근사치 값인 1024를 곱하게 되니까 1메가바이트는 1024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가바이트는 역시 가장 근사치인 1024를 곱하니까 1기가는 1024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단위가 올라갈 때 실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단위는 이질 숫자이기 때문에 2의 10승, 그래서 1000의 가장 근사치 값인 1024를 곱한다. 기가바이트에서 또 1000을 곱하게 되면 1000배를 하게 되면 1024를 곱하니까 1테라바이트는 1024 기가바이트. 또 테라바이트 이상은 뭐라고 부를까요? 테라바이트 이상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용량 가장 큰 단위가 아마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테라바이트일 텐데 테라바이트 다음 단계는 또 1000배를 하면 페타바이트라고 부릅니다. 페타바이트. 이거 정도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가늠하기 힘든데 페타바이트라고 해요. 조만간 페타바이트를 사용하는 시대가 오겠죠. 테라바이트를 사용하는 시절이 왔으니 그럼 페타바이트 그 다음엔 뭘까요? 또 1000배를 하게 되면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에라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에라바이트. 그래서 에라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자, 상식성을 알아두십시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리고 페타바이트라는 단위로 1000배씩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수의 가장 근사치인 1024배를 해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실제 1킬로바이트, 1메가바이트, 1기가바이트 할 때 정확하게 1000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1024라고 하는 거로 환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라고 단위가 올라가죠. 용량을 뜻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의 용량이 뭐 1.2기가야. 거기서는 바이트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영상 300메가바이트가 한계입니다. 동영상으로 엄청 큰 동영상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었을 때 용량이 그 한계 때문에 전송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고요. 여기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용량의 단위라고 하는 건 굉장히 흔하게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용량의 단위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재미삼아 우리 또 다른 얘기를 좀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 컴퓨터를 즐겨 사용하시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영화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뭐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때 용량이 부족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동식 USB 드라이브를 하나 구입해야겠다 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구매를 하고 보니까 내가 컴퓨터에서 용량 확인을 해서 할 줄 알아서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1테라짜리의 그 드라이브를 구매를 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931기가바이트네. 나 분명히 1테라바이트짜리 1000짜리를 샀는데 왜 932기가지? 또 어떤 분들은 2테라짜리 하드디스크를 구입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건 1.81테라바이트밖에는 쓸 수 없는 용량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런 하드디스크 제조하는, 저장장치 제조하는 업체들이 여러분에게 사기친 게 아니라요. 사기친 게 아니라 항상 얘네들은 반올림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판매할 때 뭐 사람들에게 1024 이 곱하기 이 컴퓨터는 이지 숫자를 사용하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퉁쳐서 1테라바이트는 그냥 1000기가바이트다라고 그냥 광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또 윈도우즈는 1024의 규칙을 따라서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게 되면 1테라바이트는 1조 바이트이지만 실제로 요거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1024. 왜 1024죠? 아까도 계속 두세 번 얘기했는데 네, 이지 숫자를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000에 가장 근접한 2의 10승, 1024의 단위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할 때도 역시 1024로 1테라바이트, 1조 바이트를 나누게 되면 9760 이렇게 용량이 좀 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1024로 나누게 되면 메가로 환산하게 됐을 때 950.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000이 아니라 931.32기가바이트로 실제 용량이 표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저장 매체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1테라지만 그거는 요 실제 숫자를 사용하는 인간 세상에서의 얘기고 컴퓨터 환경에서는 용량이 준다. 만약에 4테라바이트면요. 3.6 테라바이트 정도로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용량이 커질수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4테라짜리를 구입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3.6 테라바이트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실제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의 그 상업적 광고와의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손해보지 않고 나는 분명히 1테라짜리 샀는데 왜 용량이 줄었느냐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촌스러운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셨던 단계별 그런 컴퓨터 정보 저장의 단위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강의 노트에서 좀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우리 그 다음 단계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워드라는 것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필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필드는 몇 개의 워드랑 몇 개의 바이트를 모아서 하나의 정보 단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리고 뭐 학번, 그죠? 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하나의 필드가 되는 거예요. 워드들이 모여서 필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쭉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 학번, 전화번호, 이것이 한 줄이 되죠. 이거 한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코드. 한 사람의 기록, 레코드. 그리고 이제 그 레코드들이 모이게 되면, 마케팅 경영과의 한 사람, 뭐가 돼요? 예, 주소록 파일이 되는 거죠. 파일. 그제서야. 그 파일들이 또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마케팅 경영과 A반, B반 파일, A반 파일, B반 파일, 또 옆 동네인 유통경영과 1학년 파일, 이런 식으로. 이 파일들이 모이면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하나의 단위를,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사항은 이제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난 것 같죠? 좀 머리가 좀 한계가 됩니까? 실제로 우리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파일이에요, 파일. 파일을 다루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진짜 본론이에요. 자, 그럼 파일이란 건 뭐냐? 컴퓨터 운영체제, 앞서서 얘기했었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모든 컴퓨터 정보들은 다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거는 저장 장치에 수록되어지면서 사용자가 확인이,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의 기본 단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수록되는 파일을 우리 사용자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내부적인 무슨 구조까지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첫 번째, 파일은요, 파일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쵸? 파일의 이름, 홍길동, OA 실무 리포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잖아요.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확장자라는 겁니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파일의 익스텐션. 확장자를 알아야지 돼요. 이건 뭐냐? 본 적도 없는데 아이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확장자에 있는 걸 보고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뭐 JPG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 파일인 거고, MP3면 음악 파일인 거고, 그죠? 그래서 확장자가 뭐 하는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바로 컴퓨터 파일의 종류를 표시하는 거예요. 종류. 그래서 파일의 이름, 그리고 파일의 확장자로 파일은 구성되어 있다. 윈도우 탐색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의 윈도우 탐색기 모습을 보시면요. 자, 왼쪽에 있는 파란 좀 더 화면이 깔끔해 보이죠? 예, 이게 요즘 윈도우 탐색기 화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큼직큼직한 것들을 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파일들을 보더라도 다 그냥 그림화 시켜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림. 이 파일은 그림 보고, 아래 한글 파일이네. 이 파일은 뭐 그림 파일이네. 이 파일은 MS 워드 파일이네. MS 엑셀 파일이네. 이거 뭐 그림만 보고 아이콘 보고 그냥 우리 구별하지 않습니까? 확장자를 아까 얘기했던 파일의 종류를 숨겨놨어요. 근데 옛날 탐색기 화면을 잠깐 보시죠. 오른쪽에 좀 촌스러운 윈도우즈 이게 XP 화면일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뒤에 탐색기 화면에 탐색기 화면이 조금 틀리죠. 뭐 .exe, .avi, 그 아이콘이 있긴 있어요. 앞대가리에, 그죠? 있긴 있지만 뒤에 어떤 확장자, 그 파일의 종류를 표시를 해놨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임의로 바꿔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용자가 이 확장자까지 건드릴 수 있었는데 최근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런 최근의 윈도우 탐색기에서는 확장자를 숨겨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숨긴 거 다시 푸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용자가 확장자를 건드림으로써 윈도우즈가 이 파일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일을 방지하고자 일부러 확장자를 숨겨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기 모습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파일 탐색기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저장하기 버튼 눌렀을 때 뭐 드라이브 나오고요. 여러분은 파일의 이름을 결정하고 밑에 파일의 형식은 잘 안 보셨을 겁니다. 뭐 아래 한글로 작성하면 당연히 아래 한글 파일로 저장되겠지 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근데 파일의 형식도 이제부터 좀 봐주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번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명칭이 있어요.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우리 땡땡 이거 콜론이라 부릅니다. 땡땡 콜론을 찍어서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파일 이름이 들어가죠. 뭐 OA 실무, 리포트, 그리고 점 확장자가 들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여기서 확장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일의 종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파일의 종류. 확장자는 파일의 이름이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임의의 이름을 내가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장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약속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mp3 누가 그거를 그림 파일로 생각합니까? 당연히 음악 파일인 거고 JPG 남들 다 쓰는 용어니까라서가 아니라 약속인 거예요. JPG라고 하는 명칭은 확장자는 파일 형식은 그림 파일인 거다.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이 파일을 보면 아이콘 보고 이것이 그림 파일이네 라고 알아채는 건 촌스럽다는 거죠. 확장자를 보고 파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다른 얘기를 좀 세보도록 할까요?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플로피 디스크라는 말 좀 생소하죠? 여러분 세대에서는.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그래서 궁금증이 하나 있을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는 뭐고 또는 왜 컴퓨터의 드라이브 명칭은 C부터 시작하나요? A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앞서서 봤었던 명칭들처럼 플로피 디스크가 요즘 쓰이지도 않는데 왜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할까요?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어디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옛날에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 컴퓨터는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A 드라이브나 B 드라이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가 아주 보편적인 사용이었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사용이 되면서부터 이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거나 한 90년대 말쯤 되게 되면은 2000년대 초반 그때쯤 되게 되면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가 점차 사용이 되어지질 않아요. 아예 안 달려서 나오는 컴퓨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안 쓰느니 그냥 예우 차원에서 C 드라이브부터는 사용했다라고 하는 관행이 쭉 이어져 온 거죠. 우리 타자기에서 왔었던 그러한 키보드들이 지금은 쓰진 않지만 그대로 키보드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온 어쩌면 관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A 드라이브와 B 드라이브를 명칭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쓸 수 없느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라이브 명칭을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바꾸고 싶다면은 C 드라이브를 건드리지 않아도 A 드라이브나 B 드라이브로 추가하는 드라이브 명칭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생소한 거 한 가지. 지금 뭐 이상한 그림 하나 있죠. 여기 위에 보시면 뭐 이상한 플라스틱 판 같은 게 하는데 이거 플로피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구시대 유물이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 한글 좋아하시니까 많이 사용하시니까 아래 한글에 붙어 있는 메뉴 버튼들 중에서 저장하기 버튼 있죠.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했었던 이거 보시면 무슨 프린터는 알겠어요. 또 모니터에 미리 보기 버튼도 알겠어요. 근데 저건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봤었던 조금 그 그림 바로 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이 버튼이 달려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거는 작은, 이것도 컴팩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저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보이시죠? 예, 5.25인치라고 불리우는 플로피 디스크도 있었습니다. 이거 요만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8인치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것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온 유래의 버튼이다라고 알려드리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파일의 확장자. 오늘의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파일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이 많기도 하고, 내가 다 구별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파일 확장자를 구별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파일과 자체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파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건 뭔 뜻이고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앱,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아래 한글이 설치되어져 있는 컴퓨터에서는 아래 한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죠. 근데 어떤 PC방에 갔더니 리포트 쓰려고 봤더니 그 PC방에는 게임만 설치되어 있고 아래 한글은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집에서 작성하다가 PC방으로 갖고 온 그 파일은 아래 한글 파일은 불러올 수 없죠. 실행될 수가 없죠. 이게 일종의 종속되어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그 파일 자체가 어떤 실행 능력이 있느냐. 실행 능력이 없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파일이냐. 이 두 가지로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막 머리가 아파지는데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파일은 뭐지? 간단해요. 확장자의 종류가 EXE, Executive의 약자입니다. 커맨드 약자예요. 배치의 약자인 BAT. 요 세 개의 파일은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요. 뭔가 다른 파일이나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도 이 파일 하나만 자체만 가지고도 뭔가 어떤 실행이 가능해요. 작업이 가능한 파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이메일, 첨부 메일로 이 파일 하나가 exe 파일 하나가 첨부돼서 온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 파일 하나만 실행함으로써 여러분 컴퓨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exe 파일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요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외워두세요. 그럼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딘가에 종속돼서 뭔가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야지만 실행될 수 있는 그러한 파일들이니까 구별하기 쉽겠죠. 요 세 개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의 확장자들은요, 주로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실행 파일 아까 얘기 드렸었던 거, com, exe, bat 이런 파일들은 실행 파일들이고요. sys 시스템 약자예요. dll, lib library 또는 inf 이런 파일들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이에요. 이런 류의 파일들은 여러분 눈에도 잘 안 보이겠지만 만약에 보이더라도 건드리면 안 되겠죠. 컴퓨터가 파란 화면 보면서 갑자기 먹통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파일들은 또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셔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건 문서들이 되니까 문서 파일 종류 봅시다. doc 또는 docx 세 자리가 아니라 요즘에 네 자리도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txt는 뭐죠? 텍스트, 메모장 문서들 뜻하고요. hwp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래 한글. 그럼 hwt는 뭘까요? t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쓰시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로 서식 파일이죠. 서식 파일. 아래 한글에 서식 딱 틀이 짜여져 있는 서식. 그 다음에는 GUL. 이건 뭐지? GUL. 글의 약자예요.
예전에 워드 프로세서 중에서 아래 한글만큼 유명했었던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요. 삼성에서 만든 건데 훈민정음이라고. 아직도 이런 파일이 좀 굴러다니니까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훈민정음에서 사용하던 문서 파일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울 엑셀 파일은 XLX 또는 XLX 하는 식으로 XX 하는 식으로 네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엑셀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HWP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XLX도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기억해 놓으세요. XLS 또는 XLSX는 엑셀 파일입니다. PPT는요. PPT 또는 PPTX. PDF는 아시죠? 아크로벳 리더에서 읽기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파일. 우리 강의 노트 다 PDF로 배포되죠. 그 다음에 HTML은 뭘까요? HTML. 웹 문서, 인터넷 문서. 이거 보통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도 불립니다. 문서예요. 자, 그 다음에 백업 파일은 뭘까요? 백업. 우리가 문서를 할 때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버렸으면은 작업하던 거 다 날아가죠. 그런데 전기를 다시 꺼보게 되면 뭐 이런 작업하던 것이 이전에 남아있기도 해요. 그게 바로 백업 파일이 자동적으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마다 이런 백업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백업 파일이에요. 문서가 전체 다 날아갔으면 이거 백업 파일을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저장했었던 때까지의 자료는 그래도 복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압축 파일이라고 있어요. 압축은 파일의 크기를 줄여놓은 건데 zip, ALZ, RGB예요. egg 또는 RAR, RGB 또 두 번 써놨네. 그 다음에 ARJ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쓰집니다. 이런 파일들은 압축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시면 임시 파일이라고 있어요. 임시 파일은 표시가 달러 표시가 되어 있다든가 TMP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얘네들은 temporary 임시 파일들이에요.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부산물로서 잠깐 만들어지는 파일들 있죠. 그런 파일들이 임시 파일이에요. 한번 작업이 끝나고 나면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임시 파일을 쓰레기 파일이라고도 불리니까 이런 파일들이 있으면 그냥 보는 즉시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공간을 아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가 사용하시는 그림 파일 봅시다. 그림 파일은 JPG 잘 아시고 있죠? 또는 JPEG라고도 불러요. 또는 GIF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그런 그림 파일이고요. PSD는 들어보셨어요? 이거 많이 씁니다. PSD. 포토샵 디자인의 약자요. 아도be 포토샵에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 그림 파일을 PSD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TIF, 고화질, 또는 BMP, 윈도우즈 기본 공식 사용하는 그림 파일이죠. 그림 파일에서 사용하는 PCX, 또 AI는 뭐죠? 인공지능인가요? 그게 아니라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 여러분들 그림 파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파일이 AI예요. 광고나 홍보 쪽에서는 AI 파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악 파일 볼까요? 음악 파일은 WAV, WAV, 그 다음에 WMA 또는 MP3 여러분 잘 아시죠? 또는 OGG 같은 것들이 음악 파일에 속하는 파일 명칭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AVI, WMV 또는 MPG 또 MOV 또 요즘에는 MP4 또는 MKV 그리고 여기 지금 저 미스프린트 났는데 요거는 FRV입니다. 플래시 비디오. 제가 치다가 오타가 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돼 버렸네요. 확인 못해서 죄송하고요. FRV입니다. 플래시 비디오. 자, 그 다음에는 기타 사항으로서 또 확장자가 SRT 또는 SMI는
자막 파일을 얘기하죠.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사용하는 자막 파일. 자막이 있으면 예, 이러한 파일 형식을 갖고 있죠. 잘 아시죠? 예. 자,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잠깐 끊읍시다. 끊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도 쉬세요. 쉬시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차 한 잔 마시고 오셔서 우리 2부에서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고요. 2부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